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야. 아 근데 일단 많이 이제 궁금한 게 김용남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럼요. 아니, 대선 전에 입당했죠. 몰랐습니다. 소문을 좀 내고 다니세요. 개혁신당 의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민주당의 이제 전 의원이 된 거잖아요. 김용남 그렇죠. 의원은.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광고를 하죠? 그때 아니, 나름 왜냐면 광고를 세게 그때는 했는데. 이제 이런 거지. 그냥 이제 대선에서 후보 지지를 한 것 정도만 알았지 민주당이 들어온 걸 잘 모르니까. 왜냐면 뭐 그냥 무소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입당까지 했다. 아, 예, 예. 연락이 와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 제가 표현하자면 이제 네, 저는 새터민의 입장이죠. 새터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새터민한테는 원래 혜택을 좀 줍니다. 정착할 수 정착 있도록. 지원금 이런 것도 지급하고 이러잖아요. 새터민이니까 정착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특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연락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도착을 해서 여야 아마 지도부하고 사전 환담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국회 추경안 시정 연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본회의장으로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시정 연설은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아마 시정 연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0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직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도착해서 국회의장과 대표단과 아마 환담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담이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시정 연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한 번 안 왔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대신 그때 대독을 했죠. 그런 경우가 그건 유일하지 않았어요? 추경안도 아니고 정기 예산안 맞아요. 시정 연설도 총리가 대독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된 거는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이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1년 예산안은 9월 초에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제출이 되죠. 네. 기재부에서 다 그 총괄해서 취합해서 이제 예산안을 짜서 9월 초에 국회에 넘어오면 9월 초순에 보통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것도 안 안 오고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대독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니, 가봤자 박수도 안 치고 뭐 그래서 안 간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확실히 예. 그 보통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어떤 뭐 과장이 됐던 부장이 됐던 뭐 팀장이 됐던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냐? 그 사람. 그렇지. 맞아요. 따지죠. 그 같이 옆에 부서의 부장 뭐 같은 하기 싫어하는 직급이 거죠. 아니에요. 어.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냐? 경쟁 상대는 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리 직전 전임자죠. 아, 전임자와 경쟁을 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적이 바로 비교가 되니까. 네네. A 부장이 작년에 이 부서를 맡았을 때는 실적이 어땠는데 새로 온 B 부장은 맡아서 어떻게 됐다. 이게 가장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경쟁자는 옆에 부서의 같은 직급의 그 동료가 아니고 네네. 전임자인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기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임자가 워낙 형편없이 해놨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잘하는 거로.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네. 전임자가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기저 효과뿐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고.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을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배현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국민께 죄송하다. 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당당히 참여했어야 한다라고까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배현진 의원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딴 것도 아니고 네네. 1년 예산안을 정부에서 국회에 넘기면서 네. 그 예산안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짜였는지를 대통령이 와서 설명하는 설명해야죠. 자리인데 국민의 대표들에게. 네. 네. 그걸 안 하면 네. 아니 그렇게 할 바에는 대통령이 왜 왜 하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 8분 정도 남았으니까 먼저 여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됐지만 또 변호사 출신이시고 물론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추경 관련해서 얘기 들으려고. 근데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이고 또 윤석열 라인은 아니시지만 윤석열 후배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아니 그게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래.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기각하면서 그 판사가 썼던 말 그러니까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뭐 기각을 했다 이러는데 그건 원래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통상 네. 체포영장은 사실은 그 수사 대상자 모르게 해야 청구하는 되죠.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이른바 밀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을 비밀리에 발부받아서 그 체포영장 들고 잡으러 가는 거죠. 네네. 사실은. 네. 근데 이번 조은석 특검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할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 수사기관의 소환에는 불응했기 때문에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할 우려가 높다. 네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쳤는데 그렇게 되면 몰래 쳤어야 되는데 알리면서 쳤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좀 작전을 세운 거 아니냐. 선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네. 이게 특검에 의한 소환 요구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이 꽤 높았어요. 사실은. 아니 불러보고 안 나오면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미 잠적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야 소환 절차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네. 거기 그 집에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있는 건 아니니까 소환은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로 기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체포영장을 쳤다가 기각은 됐습니다만 지금 28일 날 출석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출석 시간과 관련해서는 기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9시에 나오라 그랬더니 네, 10시에 10시에 나오겠다고 나오겠다. 하고 뭐 비공개 해달라. 비공개로 불러라. 네. 뭐 10시에 나온다고 했는 거 다 알렸는데 뭘 비공개야. 10시에 나올 거 다 아는데. 포토라인 안 서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죠. 네. 서울고검청사에 네. 그 지하 주차장으로 네, 또 진입해서 들어가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올라가게 있는 해달라. 이른바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는 건데 그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뭐 일반적인가요? 어때요? 비공개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피의자가 예를 들면 나 뭐 9시에 나오는데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내가 병원에 간다든지 뭐 이러면 모를까? 내가 10시에 갈 거예요. 또는 뭐 나를 비공개로 해줘. 이런 얘기를 요구하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요구 자체를 못 하고 네네. 가끔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출석 자체를 언론에서 모를 때 대중이 그럴 때. 모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나가서 조사받게 해달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네네. 왜냐면 그때는 검찰 청사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그냥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 이 경우엔 다 알아요. 토요일 날 뭐 9시야 10시야 하여튼 그러니까. 그 무렵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기자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 카메라 앞에 안 쓰겠다? 글쎄 뭐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받아줄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만약에 그 특검 입장에서 그냥 9시에 나와라 이러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9시에 안 나온다. 네. 10시에 나온다. 네. 그러면 1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무리라고 봐야겠죠. 봐야 되고. 네, 기다려 주는군요. 네, 기다려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공개는 그거는 이제 특검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청사의 사용과 관련된 네, 거기 네, 때문에 사실은 서울 고검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 지하 주차장은 직원용 주차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차 타고 올 때 그 네. 차 번호 몇 번이야. 뭐 네, 그래서 미리 확인해줘. 물어봐서 그 입력을 차단기 해야죠. 입력을 네, 해놓고 네, 이제 맞아요.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예. 직원도 아니고 뭐 그게 예. 관용차도 아니고 본인의 물론 이제 경호처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서울 고검 소속의 차량이 아니니까 입력 안 해주면 아니 그거 내려서 네. 걸어와라.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해야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뭐 재판도 지금 뭐
걸어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끝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특혜를 누린 거니까요. 네. 결국은. 그다음에 어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습니다. 네. 새로운 건으로.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예, 예, 거죠. 예. 이제 사실은 중요 사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네, 예.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이 6개월 내에 못 끝날 경우에는 추가 기소가 되면 그 추가 기소권으로 구속 연장을 해서 뭐 1년 내지는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거 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주요 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했었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이한 건 아니었다. 네. 근데 그 변호인단의 대응이 좀 논란이 되던데 막 재판받고 싸우듯이 막 하잖아요. 네.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도움 전혀 안 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마 형사합의 33부가 아닌 예. 25부 그러니까 예. 직위원 재판부로 병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야 34부 당신들 뭐 또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막 막 가는 거잖아요. 막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병합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저러는지 내가 보기엔 네. 변호인들도 정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투고 그러면서 전부 무죄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네, 그렇죠. 사실은 전부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높죠. 그런 상황. 그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측면에서 재판부는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 말도 조심조심 원래 그러잖아요, 다. 원래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적어도 자기 사건에 있어서의 재판부는 예. 이른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는 숨도 크게 안 쉬는데 거기는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검사 활동을 했으니까 그 검사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재판부에 대해서 웬만하면 정말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야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김용현을 위한 재판을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게 아닌가. 그 그런 가능성도 생각도 충분히 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네. 그 방청객들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 방청객들은 뭐 가족 등 관계자도 있겠지만 일반 일반인도 방청객들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까. 그 방청객 중에는 정치 성향도 갈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김용현 내지는 내란 세력을 옹호 내지는 응원하는 방청객을 상대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맞아. 사람이야. 뭐 네, 그러면서 예.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들 중에 일부는 이른바 정치적 야망도 있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뭐 다는 뭐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수 일부 변호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선거에 나간다든지 이럴 가능성. 왜냐면 이제 극우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또 막 칭찬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